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장, 네, 매니저입니다. 음, 제 목소리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 무료방에서, 매일매일 같이, 매매 임하고 있는, 네, 담당, 매니저입니다. 어, 일단은, 예, 이렇게, 예, 첫 인사 드리게 돼서 일단은 반갑고요.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야, 뭐 이런 것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이제 기존 분들과, 예, 또 정회원 분들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방송으로, 방송이 아니죠. 영상으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공지사항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고, 오늘 또 마침, 한국은행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 좀 하는데 체험학습으로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지 드릴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공지사항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오늘 금리 인상 그리고 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어떠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타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방에 영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많으면, 네, 나눠서 올려야 돼서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퇴근하시면서 들으시던지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편안하게 라디오 듣듯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한국은행에서, 그죠? 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을 했어요. 우리 기존 분들이야 뭐 미리미리 다 공부를 해놨던 부분이고 예상을 한 것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금리 인상을 했는데, 얘가 뭐 1%로 올렸던, 2%로 올렸던, 3%로 올렸던, 이 프로테이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몇 프로가 되었던지 간에 인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식쟁이들이니까 과연 이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이냐. 도대체 왜 금리 인상,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인상,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러느냐. 도대체 금리 인상과 뭔 차이가 있길래, 이 매니저, 네가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줘봐.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시장에는 장점과, 즉,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단점, 즉,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재가, 어떠한 것들이 악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기존에, 우리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이 투자자들 중에서는요, 여유 자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집 담보대출, 차, 그죠? 등등, 예금 담보대출, 그죠? 등등의 이자, 아니면 약관 대출,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대출을 받는 것들이, 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만 받은, 대출금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에도 분명하게 대출을 받았을 것이고, 물론 이제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대출을 받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요. 이미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자금이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들어온 자금의 한 2배 정도, 2-3배 정도라고 한 2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금들이 물려버리니까, 야, 주식은 돈이 있어야 돼. 도박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추가 매수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용을 쓰고, 대출을 받아서 오기 시작합니다. 네. 자, 그래서 내가 매달 내던 금액이 이자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장 아까운 돈이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라이터 사는 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들이 가장 아깝습니다. 100만 원만 내면 됐는데 이게 110만 원이 되고 150만 원이 되고, 네, 올라가는 거죠. 한 달에 벌어들이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자금들일까요? 집을 팔 수가 있을까요? 차를 팔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내가 넣어놨던 예금을 해약을 할까요? 보험을 해약을 할까요? 가장 먼저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주식입니다. 즉, 시장에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야, 이자 이거 더 이상 못 내겠다. 야, 빨리 그냥 갚아버리고 말자. 매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집단 지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야, 얘의 매도가 얘의 매도를 부르고, 너의 매도가 나의 매도를 부르고, 나의 매도가 내 여자친구의 매도를 부르고, 여자친구의 매도가 여자친구 아버지의 매도를 부르고, 아버지의 매도가 어머니의 매도를 부르고, 야, 이거 뭔가 시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야, 던져야 되겠다. 야, 어머, 너무 빠진다. 어머, 지수가 폭락이야. 다 던지는 거예요. 왜 빠지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해도 없이 그냥 던지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장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밑에다가 물량을 싹 받쳐놔요. 싹 받쳐놓고 던져 이러고 있어요. 입을 쫙 벌리고서 던져 다 받아먹습니다. 그 물량들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는 못 올라가게 여기다 싹 잠가놓습니다. 한 호가에다가 야, 누가 봐도 야, 저기는 못 들어 할 정도의 물량으로 싹 잠가놔요. 못 올라가게. 이 안에서 핸들링을 하는 거죠. 이 구간 내에서. 이렇게 받아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는 하락으로의 이 집단지성이 발생을 하면서 하락으로의 매도세가 깊어지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악재로서 작용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신용 쓰신 분들, 그죠? 신용 쓰신 분들 140% 담보 비율을 안 맞춰주면 반대 매매 나가죠. 네. 그냥 막 엄청나게 나갑니다. 거기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신용 물량이 더 많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2%가 빠지면은요, 개별 종목은 곱하기 한 2.5에서 3 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개별 종목에서 빠지는 비율들이 엄청나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대출 받아서 차 사고 하신 분들은 내야 되는 이자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 경매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제. 미국에서 한 번 더 금리 인상, 우리가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 미국에서 금리를 또 올리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려야죠. 시중에 뿌려놓은 자금들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에는 금리 인상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이 금리 인상이에요. 달러를 회수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뿌려져 있는 자금들을 회수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이자 부담도 높아지고, 또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기에다가 어떠한 또 형태들이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건설업, 조선. 또는
또는 뭐 어떠한 업종이든지 간에 돈을 많이 빌려온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데 이 돈을 빌려온단 말이죠. 대출을 이미 받아요. 대출을 받아서 완공을 한 다음에 분양을 해서 분양 돈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짓고 있는데 대출 받은 것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자 부담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떨어지겠죠. 순이익금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저거 뭔 문제 있나 봐. 야, 안 되겠다. 야, 쟤도 던진다. 나도 던질래. 너도 던지니? 나도 던질래. 던지는 거예요. 집단지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매도가 되는 거죠. 그런 시장의 흐름들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매니저, 네. 아니, 야, 그러면은 금리 인상되면은 뭐 폭락장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은 어떻게 주식 다 털고 나가야 돼? 자, 반대적으로 장점, 즉 호재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자,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시중에 널려 있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1,000원 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었는데 이제는 2,000원을 줘야지 한 그릇을 사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호재로 작용하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금리 인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하나은행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막 높게 준대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얘네 투자자들이 D라고 하는 이 투자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맨날 주머니에 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막 시장 참여를 했는데 수익은 맨날 안 나. 그냥 맨날 보합이야, 그냥. 맨날 혼자 감으로 하다 보니까 맨날 손절해. 맨날 손실이에요. 에이, 나 안 할래. 에이. 야, 근데 야, 하나은행에 보니까 연 2%를 준대. 나 한 종목 들어가가지고 2% 수익을 내본 적이 없는데, 야, 하나은행에서, 적금 넣으면은 2%를 준대.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시장에다가 투자하겠어요? 은행에다 넣겠어요? 안전한 은행에다 넣겠어요?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시중에 있는 돈들이 들어가니까 2,000원짜리 짜장면이 안 팔리겠죠. 나 오늘 돈 아껴가지고 저축할 거야. 야, 허리띠 좀 쫄라매가지고 저축할 거야. 그러니까 짜장면집 사장님이 2,000원 하던 것을 아이고 이거 할인하겠습니다. 1,500원. 아이고 할인하겠습니다. 1,000원. 물가가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것이다라고 하는 주식은 기대 심리로 운영이 되는 곳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려가 됐던 부분이 피크아웃이었죠. 정점을 찍었다. 실적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게 금리 인상이 될 수가 있다. 호재로 작용을 한다. 반면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현재 정회원분들은 이미 들어가서 현재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은행, 그죠? 보험,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은행은 당연히 내가 대출해준 거에 대해서 받아가는 이자 올라가고 나한테 들어온 사람들 예금하거나 적금 넣는 사람들한테 이자 줘야 되는 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보고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가 아무렇게나 막 운영되는 곳이 아니고 제가 교보생명에서 13년 근무했다니까요. 네. 이 보험료가요. 채권
사업비로도 빠지긴 하지만 우리가 뭐 사업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채권에 투자가 된단 말이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은행과 보험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거기에다가 보험은 약관 대출 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뭐 하려고? 주식 투자하려고. 그동안에 내놨던 해약 환급금을 담보 잡혀가지고 해약 환급금의 90%씩 약관 대출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또 내야 된다. 그러니까 보험사나 은행권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시장의 흐름별로 어떠한 섹터에 어떠한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지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때그때 다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매니저 뭐 은행권 그러면 은행들은 다 사면 돼? 아니죠. 또 그건 또 종목들마다 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이거 어때요? 네이버 어때요? SK 하이닉스 어때요? 좋죠. 종목 좋죠. 실적 오케이. 성장성 오케이. 실적 좋아. 성장성 좋아. 실적과 성장성이 좋아요. 그러면 내가 매수하면 다 수익 나나요? 아니에요.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느냐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그 A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서, 정말 뭐라 그래요. 골수 주주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종목이든지 간에, 그렇죠? 어느 자리에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에 따른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좀 악재성이 발생을 하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현재 시장 이제 이 주식쟁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요. 불확실성입니다. 안 보이는 거. 깜깜한 거 안 보이는 거 별로 싫어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주말 사이에 도대체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한 방 날릴 건지, 주말 사이에 예전에 그랬어요. 트럼프가 또 뭐라고 또 한마디 또 지랄할란지. 도대체 일본 또 아베 지금은 이제 저기지만 아베는 또 뭐라고 할 건지 도대체 이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단 금리 인상, 한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은 해소가 됐어요. 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 뭐예요? 잭슨홀 미팅이에요. 여기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연임을 또 준비하고, 연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장 달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뚜껑은 열어봐야지 합니다. 네. 파월 의장이 얘기를 안 했어? 언급을 안 했어? 그럼 호재야? 갑자기 누구 한 명이 튀어나와가지고, 무조건 강행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게 또 작용을 해요. 주식시장이 참 이렇게, 이 박자 맞추기가 많이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어떤 흐름들, 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발언을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고, 2조 7천억, 그죠? 2조 7천억, 2조 8천억씩 매도하던, 그 물량이 보세요. 거래량. 오늘 거래량, 어제 거래량. 너무 적습니다. 적다라는 것은 뭐예요?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그 돈이 빠져나갔나요? 돈이 빠져나간 건 없어요. 네. 뭐 하고 있어요? 참여 안 하니까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스마트한, 기관과 외인과 개인들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관망하고 있는데 옆 동네 보니까 상한가 갔어. 옆 동네 보니까 10% 떴어. 옆 동네 보니까 15% 떴어. 에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안 가고 있네. 이거 따라 들어가야지. 물리는 거예요. 절대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옆 동네에 가는 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10%, 15%, 20%, 30% 갔어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믿고 있어야지. 그죠?
지금 현재 체크사항은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먼저 중요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의 규제가 다시 또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 섹터들이 있어요, 또. 예. 이러한 것들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이고, 현재 우리 지금 어떤 재료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수급이 문제예요, 수급이. 이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원화가 강세가 되겠죠.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것은 환율이 떨어지겠죠. 그죠?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환차 이익을 노리는 외인들이 들어오겠죠. 네.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뭐 자세하게 벌써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신흥국 지수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한 건데, 현재 우리나라가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이 우리가 생각할 땐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흥국 지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놔요. 우리나라는 이 신흥국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엘리, 브라운, 찰리, 서피, 얘네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그 종목들을 모르니까 이 신흥국 지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예를 들어서 뭐 ETF 같은 거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돈을 넣어요. 여기에다가 돈을 막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막 얘네들이 막 들어가 있어. 그럼 얘네들을 데려다가 각각의 비율에 맞게끔, 얘는 25%, 얘는 16%, 얘는 11%, 얘는 5%, 얘는 4%, 얘는 3% 해가지고 요거를 100%로 맞춥니다. 뭐 괴리율 이런 거는 나중에 뭐 따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것까지 말씀 못 드리니까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흥국 지수라고. 갖고 이 사람들이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만약에 이렇게 변경이 되잖아요. 우리 종목들도 그렇잖아요. 벤처에서 중견기업부로, 벤처기업부에서 중견기업부로, 뭐 중견기업부에서 뭐 이렇게 다 변경이 되잖아요. 이렇게 변경이 되잖아요.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코스피 4,000 이상 갑니다.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머지않았다. 이러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이 있어가지고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 많이 빠진 거예요. 크래프톤이라던가 이런 데로 들어가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앞으로의 기대의 흐름은 무엇이냐? 지금이 정말 여러분들이 힘든 장을 지금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8월 말이죠. 그죠? 8월 이제 말이에요. 이제 거래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8월 잘 보내시고요. 원래 가장 힘들어요. 7, 8월이. 네, 가장 힘든 달입니다. 9월이 좋다? 아니에요. 사실 9월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7월, 8월에 비하면 괜찮은 거예요. 네. 9월 이제 이제 예열이 됩니다. 9월서부터 스타트가 딱 끊어져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개월수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이에요. 이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 수익 내셨던 것만큼은 아마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활기를 띄어요. 이유인즉슨 무엇이냐?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월서부터 7월, 8월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손 형님들도 다 일을 마치고서 휴가를 떠나십니다. 예. 갔다 와서 새롭게 종목들을 다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52주 신고가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9월서부터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슬슬 물량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예. 전반적인 흐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모아가면서 추석 이후에 빵빵빵 터질 겁니다. 왜? 요때 터트려야지.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연말 배당 있잖아요. 그죠?
관리가 되는 거예요. 예, 물량들도 확보가 가능한 거고. 그러면 요럴 때 들어가서 이제 수익이 나겠죠. 그죠? 예. 그리고 10월, 이제 9월, 그죠? 실적 발표하고, 요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기관 쪽에서 여러분들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라고 할까요? 키움증권이라고 할까요? 아니, 그래요. 키움이라고 할게요. 예. 키움 너무 특정 회사니까, 아니, 그냥 어떤 기관이 있어.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펀드 상품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들한테, 아이고, 홍길동 의원님, 네. 아이고, 1년 동안 저희들한테 이렇게 매달 100만원씩 투자를 해주셨는데, 아이고, 저희가요, 올해 이만큼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약하지 마시고 매달 100만원씩 꼬박꼬박 넣어주시고요. 수익 더 잘 낼 테니까 요거 한 150만원으로 올리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해서 영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홍길동이한테 보여줘야 되는 건 수익이 난 걸까요? 손실이 난 걸까요? 수익이 난 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합니다. 쫙 이쁘게 수익 잘 나는 것들로 싹 모아가지고 요때 분기 실적이라던가 연간 실적을 잘 만들어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밀어버릴까요? 아니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올릴까요? 그렇죠. 네. 지금 대답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서 뭐 이제 랠리가 시작이 된다, 뭐 산타 랠리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또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시점이 또 끝나고 나면 배당주들이 막 관심을 받기 시작해요. 왜? 배당 받으면 보너스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배당주들에게 시선들이 많이 몰리죠. 가장 많이 물리는 구간도 배당 관련주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 배당 많이 주네, 들어가야 되겠네, 그냥 물려버리시는 경우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어찌되었던 간에 배당주들이 움직인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매니저, 오케이. 그래서 2021년이 끝나면 이제 뭐 더 이상 없는 거 아니야? 뭐가 있습니까, 내년에? 대선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이벤트가 있어요. 대선이라고 하는. 오늘 되게 글씨가 좀 안 써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 가지는 꼭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앞으로 계속 저희랑 함께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테마주, 세력주,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내가 A라고 하는 종목을 사놨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대선 주자에 엮여버리면은 이게 그냥 대선 테마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얘랑 엮어놨어. 뭐 대선 관련주네 뭐네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시는 거는 엮여있는 종목에 들어가갖고 가는 말에 올라타겠다? 안 됩니다. 네. 오늘 넥스트바이오 보셨죠? 분명히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왜 이런 종목을 주느냐? 올라가 있는 종목 매수하는 것들 제가 언제 이렇게 꼭대기에 있는 종목 드리나요? 이런 종목을 안 드려요. 다 매매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저는 이왕이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 말고 빠져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겠다. 근데 어찌됐던 건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죠. 10% 이상씩 수익 내셨죠. 네. 작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네. 왜 여러분들이 1%, 2%, 3%를 우습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투자 자금이 크신 분들은요, 1%만 돼도 매도하고요, 2%만 돼도 매도합니다. 짧게 잡고, 방망이 짧게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딱 들어가는 종목들은. 그런데 꼭 죄송해요, 소액자분들 있죠, 또는 주린이 분들,
남들 막 옆에 동네 보니까 막 15%, 20%씩 막 날아가거든. 야, 그러니까 나 최소한 7%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나서 이렇게 쭉 있는데 위에 딱 올라가는데 안 팔아요. 욕심내는 거지. 아, 더 갈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 응? 여기서 안 팔고 쭉 빠져. 계속 빠져요. 그러면 기준도 없어. 본인이 손절을 하려고 하는 기준도 없어. 아유, 가겠지. 아, 팔걸. 어?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 아, 그것 봐. 내가 올라간다 그랬잖아. 안 팔아. 죽어도 안 팔아. 왜? 얘 이만큼, 더 갈 거니까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아요. 그러다가 훅 빠졌어요. 그럼 요때 뭐라고 하시느냐. 아,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5%에 팔았어야 되는데. 6%에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 마셨어야지. 응? 안 됩니다. 매도 타이밍을 그래서 못 잡으시는 거예요. 욕심 많이 내시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 수익 인증 잘 나오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막 욕심 그렇게 얘가 10%를 가던 20%를 가던 욕심 안 내시고 하시죠. 그런 거예요. 더 자세한 얘기는 체험학습이니까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향후에 엮여있는 어떤 흐름들을 보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호재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1월 대선도 이제 내년 있지만 그 전에 1월, 2월 신년 또 시작되고 계속 또 이렇게 계속 시장은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기대 흐름을 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체험학습을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 주식 매매는요 심리 싸움이에요. 심리 싸움.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리적으로 밀려버리면 안 됩니다. 즉 내가 보유한 종목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A라고 하는 회사, B라고 하는 회사, C라고 하는 회사를 그냥 돈으로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이 회사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회사면 어때요? 마이너스 5%건, 마이너스 20%건, 마이너스 30%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올라올 거를 나는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준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기준점을 잡아 놓고, 야, 내가 판단이 좀 잘못됐나 보다. 아유, 요거 이탈하면, 아유, 아프더라도 손절할래. 보낼래. 나름대로의 기준점이. 근데 내가 이 회사에 대한 믿음과 이 회사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매매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보유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시간외를 보니까 국전이 오늘 시간외로 봤을 때 몇 프로까지 올라갔었냐면 좀 올라갔었어요. 한 3%까지는 올라갔다가 지금 이게 보니까요. 시간외가 1.18%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 종목을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품 강의 시작됩니다. 네, 저만의 기준이에요. 네, 보시면요. 차트는 항상 길게 보시는 거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차트는 길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020년 9월서부터, 조금 있으면은 52주가 채워지겠죠. 그죠? 왜 52주 하겠어요? 자, 그런데, 흐름을 보아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는, 여기에, 이 라인에 있는 흐름은 보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은 보지 않고요. 여기서부터만 볼게요. 요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차트를 요렇게 하고 봤어요. 요렇게 이제 너무 화나다. 봤는데, 이렇게 놓고 볼게요. 여기까지 올려놓고요. 보세요. 여기까지 올려놓고 나서 여기까지 지금 빠졌어요. 이 점이 어딥니까? 이 점이 지금 현재 어디 갔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 라인들이에요. 요 라인이에요. 이렇게 그어보시면
이렇게 잡히죠. 네.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놀고 있던 애들을 어찌됐던 간에 이하로 빠지지는 않게 만들어놨는데 돈이 어디에서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얼토당토하게 여기에서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야, 니네들 왜 여기서 돈을 쓰냐? 어? 돈을 쓸 자리가 아닌데 여기서 돈을 써버린 거예요. 아니, 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야, 돈을 쓸 것 같으면 여기 위로 올려놓고 이만치를 올려놓고 여기다가 돈을 쓰지. 왜 이게 밑공다리에다가 돈을 쓰냐고. 야, 넌 정말 넌 좀 수상하다. 어? 그래 놓고 나서 저만의 이제 저만의 시나리오입니다.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N자형으로 계속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장이 8월 6일서부터 딱 맞아 떨어지죠. 줄 흘러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즉 일주일이 5일인데 5일 중에 4일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5일째 되는 날 만약에 올릴 거라고 하면 무조건 갭상승이 나와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소화를 시키면서 가던가 아니면 갭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몇 프로가 됐든지 간에. 근데 오늘 오히려 시초가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1.2%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들어갔지만 그래, 알았어. 너 소화 좀 시켜. 너 소화 좀 시켜. 제가 생각을 했던 라인은 어디였냐면 요 라인이었어요. 요 라인. 네, 요 라인. 여기가 이탈되면은 나는 너 손절할게. 근데 이만치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거래량을 체크를 했어요. 아이고, 어디 갔어. 거래량을 체크를 했더니 얼라 밑에다 쫙 받쳐놓고 나서 빼는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끝났어요, 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게요 라고 해서 쭉 아래로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왔던 돈들이 누군가의 지금 주머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계좌에 들어가, 그 물량들이 나왔어야 돼요. 그 돈들이 나왔어야 된다고. 나온 게 없어요. 누구 주머니엔간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아니, 매니저, 네. 아니, 내가 있잖아, 보조지표를 좀 쓰는데 말이야. 네네. 아니, 여기 이렇게 무슨 일목균형표가 어떻고, 여기에 매물대가 좀 있고, 아니, 그러면 여기를 좀 뚫기 힘든 거 아니야? 요 라인 좀 뚫기 힘든 거 아니야? 이거 매물대 이거 소화할 수 있겠어? 심리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뚫을 수도 있고, 못 뚫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 물론 뚫을 수도 있고, 어디 갔어? 네. 잠시만요. 네, 다시 차트를 좀 켰습니다. 이게, 주밋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뚫을 수도 있고, 못 뚫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한 가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 현재 물려있는 분들이요. 여기, 요 라인에 물려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꽤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이 하락을 버티고 계세요. 여기까지 온 하락을.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분들이 매도할까요? 물론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물량 많이 안 나옵니다. 가만히 종목들 한번 싹 훑어보세요. 요런 자리에서는 물량이, 물론 보조지표는 여기에 물량대가 많다라고 나오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절대 여기서 매도 물량 많이 안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투자자들. 특히나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특히나 주식 매매 오래 안 하신 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야, 내가 말이야, 국전약품 내가 그쪽에 다니는 사람을 아는데 말이야, 얘 2만원 간대. 야, 얘 3만원 갈 거야. 야, 내가 지금 이 하락을 내가 참았는데, 내가 이거 본전에 왔다고 팔 것 같아? 난 죽어도 안 팔아.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후회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야, 이거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아씨, 어저께 올라갔을 때 팔걸. 어저께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팔걸. 그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물량 받아내기 위해서 저는 내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라인까지도 빠질 수 있고요. 이 라인까지도 빠질 수 있고, 이 라인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 이탈하면 저는 손절할 겁니다. 손절하고 이 라인이 됐던, 이 라인이 됐던, 이 라인이 됐던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응?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어찌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5일선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여기서 끝낼 종목이었다라고 한다라면 제가 이 종목을 핸들링을 하고 있는 박사라고 하면 이제 차트쟁이들을 박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내렸겠죠. 여기서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물량을 계속 토해내겠죠. 개미들한테. 계속 내렸다가 올렸다가 가는 척했다가 다시 내렸다가 올렸다가 단주 매매 계속 들어왔다 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갈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한 11,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얘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가느냐,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느냐, 그거는 이제 조금 흐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국정약품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한번 흐름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지금 이 라인에서 끝날 종목은 아니다. 굳이 그러면 끝날 것 같았으면은 이렇게 빠졌을 때, 이만큼씩 빠졌을 때 굳이 돈 써가면서 여기까지 안 올려놔요. 아니 7,000원까지 빠진 애를 뭐하러 돈 써가지고 9,000원까지 올려놓습니까? 그죠? 그냥 빼버리지.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자, 그리고 다음 넥스턴 바이오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렇게 빠져있는 것들을 좀 좋아해요. 물론 이런 고점에서도 따라 들어가려면 이제 매수 타점이 나오는 자리들은 있는데, 우리 아마 올해 4월서부터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좀 빠져있는 종목들 이제 잡는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오늘 들어가셨던 분들이 10% 이상씩 수익을 내셨고, 국전약품이 손실 중이었기 때문에 손실을 그러니까 이 보상용으로 이 종목을 드렸는데 10% 이상이 갔는데 매도를 안 했다? 갔다 왔더니 윗꼬리 달고 내려왔더라? 공부 안 하셔서 그래요. 공부하신 분들은 다 매도하셨거든. 알려드린 대로. 넥스턴 바이오 그렇고요. 자, 롯데지주가 이제 무료 추천주로 나갔었죠. 네.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매수의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얘는요, 이 종목은 일단은 길게 한번 볼까요? 고점인가요? 저점인가요? 우리가 지금 이 라인에 들어갔죠? 요 라인에 들어갔어요. 그죠? 여기가 지금 고점입니까? 저점입니까? 기준을 여기로 잡으면 고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준을 여기로 잡으면 저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차트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어머 뭐야? 고점 찍고 다 빠진 거 아니야? 어머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휴대폰으로만 보시고 그냥 맨날 내가 하는 데만 이렇게만 보시니까 이렇게 빠진 거 왜 들어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실적들에 비하면 추세를 한번 볼까요? 추세. 지금 시간이 이게 만약에 이게 다 안 올라가면 두 번으로 나눠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실적을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렇게도 하나 그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여기에서 그었을 때는 이렇게 그어질 수가 있겠죠. 요 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요 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그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네. 현재 추세선 밑에는 있어요. 근데 추세선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랬어요? 시장이 밀렸죠. 어찌됐던 간에 2만원까지 내려왔던 놈, 코로나였던 뭐였던, 어찌됐던 간에 회복을 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매매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저점 자극시켜가면서 어찌됐던 간에 우상향으로 틀어놨어요. 그러면 추세를 장기 추세는 알겠다. 그동안에 우하향 추세였구나. 오케이. 너 그럼 반대로 내가 한번 볼게. 어? 야, 이렇게도 한번 그어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어? 단기 추세로 이렇게 그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추세선 긋는 것도 다 공부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 구간이 이렇게. 이게 왜 빠졌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게 왜 빠졌습니까?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애를 용을 써가지고 이렇게 돌려놨어요.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술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돌아나갈 수가 있다. 그럼 얘는 현재의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 추세 라인만 올라선다라고 하면 지지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지지를 받을 것이고 날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 실적 보세요. 실적 보시라고. 이렇게만 보셔도 답이 나오죠? 네. 그죠? 거기에다가 훌륭한 회사는 뭐 하는 회사다? 훌륭한 회사는 그렇죠. 배당 주는 회사가 훌륭한 회사입니다. BPS 값들 보시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금액,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되는 금액 대비하여 봤을 때 암만 ROE 값에다가 대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 물론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들은 다 다릅니다.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것이 정답이다, 어떤 것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이 주가의 흐름들을 보거나 돈이 들어간 자리를 보았을 때 전혀 돈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돈이 들어갔다. 돈이 들어갔다는 건 무엇이다? 누군가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 주식이 들어갔다. 왜 들어갔을까? 왜? 주식 모으는 취미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외인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롯데지주 추천드린 거 잘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공부하고요. 근데 전 종목을 다 해드리지는 않지만 문제되는 종목들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그때 또 배워야 하는 경제적인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또 공부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 또 분석의 또 전문가분이 너무너무 종목을 잘 파헤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마 두 번에 나눠서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50분이 되어가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매매는요, 여러분 절대로 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감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어쨌든 주식 시장도요,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합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해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누군가는 핸들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은 수요가 많아져서 올라가든 돈이 많이 깔려가지고 올라가든 어찌됐든 간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들을 항상 찾아내고 그 이유를 이슈로 만드는 핸들링하는 주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기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외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개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찾고 이들과 함께 악어와 악어새처럼 이들이 100% 수익 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딱 같이 가서 100% 수익 낼 수 있어요? 못 냅니다. 어떤 누가 비중을 100%를 가지고 최고점에서 매도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저희 관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네, 이번에 정회원 모집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왜 어지간하면 정회원 모집에 관련되어 있는 언급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예,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기타 뭐 시중에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죠. 근데 정말 허위 과장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허위로 수익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가 많고, 뭐 1년 단위로 해가지고 막 600만 원, 700만 원 합니다. 근데 이게 1년에 600만 원, 700만 원이지 알고 보면은 두 달이래요. 두 달에 600, 700 하는데 이거를 두 달 결제하면은 12개월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장난들을 합니다. 아유, 안 좋아합니다. 전 정말 개인적으로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요렇게 1년 안에요. 네. 1개월도 가능합니다. 네. 3개월 가능해요. 나는, 야, 매니저, 난 너한테 반했어. 나 너 6개월 콜. 6개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은요, 저희가, 안 하려고 해요. 네. 막 싫습니다. 네. 왜 한 달짜리, 3개월짜리가 있는지 아세요? 자신이 있다 이겁니다. 네.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관리해서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용하셨는데 수익 안 나면 뭐 그만하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종목별로 좀 다르기는 하겠죠. 한 1개월이라고 하면 여러분 매매 거래 일수가 20일밖에 안 돼요. 풀로 채웠을 때 20일 운영해가지고 뭐 20% 30% 수익을 내고자 한다라고 하시는 거는 사실상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로 분석을 해서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 언제 얼마나 걸릴까요? 수익 내는데 한 20% 30% 수익 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언제쯤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A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얘가 9월 21일 날 20%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9월 20일 날 추천드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9월 21일 날 오전 시초가에 드리던가. 그죠? 언제 어떻게 슈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내일의 주가를 예측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단기간 안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관리를 해드립니다. 해서 1개월, 3개월이 가능하고요. 할인 이벤트를 아마 진행을 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40만 원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아마 할인을 한다라고 하면 요 금액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원래는 뭐 60만 원, 70만 원도 했었죠. 네,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할인 이벤트를 하신다라고 하니까 제가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시면 네, 저희 이 전문 상담 과장님들께서 아마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리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주식은요 언제까지 종목을 받아서 하실 거예요?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자동차가 고장나면 공업사로, 그죠?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은 어찌됐든 간에 관리를 받으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 없이, 하루에 커피 한 잔, 뭐, 스타벅스 뭐 7,000원, 8,000원짜리, 한 달에 휴대폰 요금 뭐 9만원, 10만원씩, 술 한 잔 먹으면은 뭐 10만원, 15만원씩. 이거 조금 아끼시고, 담배 한 갑 덜 태우시고, 간식 조금 덜 드시고, 하루에 10,000원씩, 20,000원씩, 조금씩이라도, 단타로, 수익을 내시던, 아니면 조금씩 모으셔가지고, 얼마든지 관리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9월서부터 이제 예열 중인 종목들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변곡점을 많이 좀 만들어가고 있고, 기존에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은 손실종인 종목들도 있겠죠. 근데 그러한 종목들 들어가시게 되면 다른 분들보다 10%, 15% 더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뷔페처럼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모시지는 못해요. 왜냐면, 종목별로 운영을 하는 자금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호가창을 이 박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A라고 하는 종목을 9월 21일 날 20%를 보내요.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던 종목에 여기에 호가창에 막 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살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뭐야, 정보 새 나간 거 아니야? 야, 누가 얘기했어? 에이, 김 박사, 네. 털어. 네. 쑥 눌러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시총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신경을 쓰면서 수급도 살펴가면서 매매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더 재밌는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네, 문의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렇게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그냥 무료방에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료방에 나가는 종목 수들도 점차 좀 줄어들기는 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매일같이 종목을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좀 줄기는 할 거예요. 제가 미리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정회원 분들을 모시고 나서 해야지. 또 무료방에다가 매일같이 종목 드리는데 지금 계속 수익 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좀 해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100% 간다 이런 종목이 있으면 저거 100% 저거 5%까지는 갈 거야 이런 종목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전 재산 몰빵해갖고 딱 3%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주식에는 100%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기준을 잡고 그 시장에 겸손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네, 금요일입니다. 내일 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자주 해주시고요. 영상 들으시고 도움 되셨으면 방에다가 좋았다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좀 남겨주시면 자주 체험학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장 매니저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